오늘은 또 다시 우리 동덕여대 이승철 교수 작업실을 대학에서 잠깐 만나보기로 해서 왔습니다. 대학이라서 작업실이 크지는 않을 텐데. 아유, 네. 뭐 정리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예. 작업 그림 이렇게 소품 정리하시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한 제가 해외전 나갈 때 예. 그냥 소품들 가지고 다니기 편하려고 판지를 만들어서 판지. 그러니까 두꺼운 한지를 아주 두껍게 판지를 만들어서 한 작업들입니다. 일종의 배접이네. 네, 배접인데 이제 휘지 않게. 그러니까 뒤에 판이 좀 두꺼워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작업들 갖고 보통 한 100회담씩 갖고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언제 작업이에요? 이거는 한 2, 3년 전의 작업인데요. 2, 3년 전에. 이 작업들은 대부분 이제 요 근래 요 작업들은 제가 이제 요건 최근 작업. 네, 어떻게 하냐면 자연에서 색을 만들어서 종이를 제가 직접 떠서 그만 종이를 직접 뜯네. 네, 종이 직접 떠서 자연색으로 염색하고 그리고 이제 판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그 매체로는 이제 자연 풀을 써서 이제 언제라도 작업을 뛸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자연 식물과 연관된 것들 이미지를 조금씩 넣어서 했던 작업들입니다. 저건 무슨 마블링 같은 거 생겼어요? 네, 먹으로 한 마블링도 있고요. 마블링 먹으로 한 네, 마블링. 네. 저 작업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제자들과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페이퍼 메이킹이나 종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놔두고 가는 재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뭐 요거는 그런 혼합 매체를 이용한 작업이고 요새 주로 많이 했던 작업들은 이런 그 단색 톤. 네, 단색 톤. 네, 그 오늘의 추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보자기에서 사각보. 네, 사각보나 이미지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진 걸 갖고 작업한 겁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종이가 제가 한 20년 정도 색지 만든 종이들입니다. 재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연 색지를 이렇게 염색해서 이게 저 한지집에서 사온 게 아니라 이거 다 제가 다 염색해요. 만들었다. 그 한지집에서 이 색을 못 내요. 이건 이제 홍화에서 만든 색깔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목이라는 색에서 만든 거고 염색 직접 다 해서. 제가 지금 요새 하는 거는 한국의 자연색 샘플북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자연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 자연색에 대한 샘플 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 색에 대한 것들을 재현한 칩이 없어서 한 30년 연구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제 어떻게 색깔이 옛날부터 있었는지 그 색깔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만든 것들이에요. 저쪽에 있는 것도 전부 다요. 저게 이제 붉은색 단계들 나온 거고 여기 노란색 단계 있는 거고 요건 이제 오치라고 오치? 네. 이건 이제 오치라고 감물 들인 종이다. 오칠. 네. 오치하고 뭐 그렇게 돼 있는 종이들. 그럼 이렇게 한지를 이렇게 떠서 자연색을 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새 현대미술에서도 그렇지만 작가들이 만들어지는 종이에 만들어져 있는 색깔을 쓰는 게 어떤 면에 표현의 제약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종이에 표현전화되어 있는 종이에다가 표현되는 물감으로 색을 쓰면 저는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탕재를 제가 만들어야 되고 색도 제가 만들어서 제가 눈에 익숙한 색, 제가 좋아하는 색을 갖고 작업을 하는 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아는 거하고 작업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한 30년 정도 이쪽 공부를 하고 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연구해서 만들어져 있는 재료나 매체를 갖고 내 작업에 쓰는 게 더 당연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 결과물의 과정 중에 만들었던 그 많은 실험적인 요소들에 나온 산출물을 갖고 작업에 응용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작업도 다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실제 어디 안동이나 어디 가보면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긴 했지만 네. 그런 거는 어디서 작업을 이 밖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밖에서. 네, 그러니까 이 밖에 보면 그 이제 전통적으로 종이 뜨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만든 기계가 있어요. 그렇게 종이를 뜨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그걸 떠서 작업하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작업하고. 그건 재료는 뭐 딱 네, 당근 똑같아요. 여기 종이 공장이 있어요 하나. 당나무 뭐 갖다가 하는 거. 네, 이 밖에 보시면 저 밖에는 이제 야외 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염색도 하고 이게 다 염료예요. 아, 이게 이제 시중에 파는 약재인데 이게 이제 천연 염료. 네, 천연 염료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 우리 많이 지금은 저 사람들도 많은 치자라는 거고요. 진짜. 네, 여기는 이제 황련 뭐 진짜 노란 물감 드는 거. 네, 노란 물감 들어가서 여기 지금 많이 약재로 쓰이는 약초들이죠. 이 약초에서 나오는 그 네. 칼날 쓴다는 네. 얘기네. 이건 지금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 칼에 있는 울금 뭐 그런 색깔. 근데 그 먹어도 되는데 그걸 보약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름일에서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 쓰는 닭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 붉은색을 만드는 소목. 아, 이렇게 이제 요거는 소목이라는 물감인데 저희가 소목. 네 어. 빨간색이 되죠 완전히. 이건 이제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거 소박목이라는 나무. 소방목이라는 네, 나무가 붉은색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물감이다. 네네. 그걸로 이제 색깔을 만드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 원료 종이 똑같이. 종이 여기 이제 여기서 떠서 이 원료는 이제 기계를 갈아서 이 기계로 갈아서 쓰거든요. 잡아 돌려가지고 뭐. 갈아 하는 거. 돌려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종이를 이게 날 있는 거 보니까 네네. 잡아. 어유 칼이네. 네 그걸로 이제 원료를 분쇄해서 완전 칼이네 칼. 요거는 이제 종이 캐스팅기라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진공 청소기에 연결돼서 종이를 얇게 떠요. 손으로 뜨기도 하고 손으로 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작은 발을 이용해서 종이를 뜨기도 하고 공장처럼 똑같이 해요. 이거 학생들이 이게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우리 학교 수업의 제일 대표적인 수업. 학생들이 종이를 나가선 뜨고 못 하잖아. 네? 나가선 못 하잖아. 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개발해서 이게 유치원 애들 나가서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린이 종이 뜨기는 도구예요. 어린이 종이 뜨기. 네. 그러니까 요걸로 엽서 떠서 애들이 갖고 가서 특히 이제 애들 저희 방학 때 여행 다닐 때 이렇게 종이 떠서 요만한 엽서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그림 그려주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요건 제가 프랑스나 뭐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데 많이 보냈었어요.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종이 떠서 쓸지 쓰고 그러니까요. 조그맣게 해서. 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 아주 그런 그 종이 뜨는 작업실이군요. 네, 종이 뜨기도 하고 여기서 염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제 작업실 일로 옮겨오긴 했지만, 그러면 저 우리 이 교수님이 퇴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쓰는 거죠 여기. 아, 누가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여기 다 제자들이 저희 제자애들이 다 전국에 나가서 강의를 해요. 전국에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실기실이 돼 있는 데가 울산대, 뭐 성신여대도 있고 강릉대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초창기 다 수업은 돼 있어요. 네, 그건 제가 가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걸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지.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수업 강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학들이 다 교수를 안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줄어 들어가면 근데 이제 추세가 그렇더라 이거지. 어느 대학 막론하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수업을 다른데 저 작년에는 그 저기 바티칸 가서 하고요. 재작년에 루브르 가서 발표하면서 이걸 했는데 그 외려 지금은 외국에서 이 수업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 사람들 100% 좋아하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도 저희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고 해외로 나가거나 하는 애들도 많고 또 여기서 대부분 이 수업을 강의하는 친구가 동덕여대 출신들이 많아요. 여기서 배운 사람들. 네. 거기 가서 또 뭐 이렇게 배우러 오는 친구들도 있겠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중국에서 유학생이 하나 왔고. 중국은 자기들이 떠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국도 이 교육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서요. 중국이 요새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 전통 문화를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모티브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수업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 저도 그 3년 전에 제가 대만 사범 가서 교환 교수로 이걸 1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를 물론 낸 건데 이렇게 자기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든 작업에 자기 얼굴 떠서 자기 얼굴을 실제 이렇게 종이로 떠요. 그래서 자기 걸로 이제 초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죠. 근데 우리 일반 시중에서 파는 색보다는 좀 뭐랄까 한 차원 가라앉은 것 같은 그렇죠. 색이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작업하다 여기다 리터칭을 해서 다른 색깔을 현대적인 색깔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게 자기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제가 이제 이걸 해외전이나 국내전을 계속 하다 보면 가장 눈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색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제가 쓰고 있는 한지라는 재료하고 가장 매치도가 제일 높은 그리고 보존도가 제일 높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게 색깔이 바라지 않냐, 변하지 않냐 그러는데 대충 한 20년 전의 색깔을 지금 쓰는 거거든요. 저쪽은 20년 전에 만든 종이에요. 근데 저기 색깔이 그러니까 자연색은 색깔이 변하지 않고 바란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란다. 네. 그러니까 바랜다. 네. 날아간다 얘기죠. 네. 청바지 색깔이 바뀌어서 서서히 눈에 익은 더 아름다운 색깔이 가듯이 자연의 색깔은 색깔이 익어가는 듯하게 사라지면서 그게 다시 없어지는 거라서. 근데 이제 화학적으로 만드는 색깔들은 색깔이 변색으로 바뀌거든요. 만들어진 소스가 다르니까. 근데 내가 엊그저께 어느 교수를 만났더니 그분도 그 한지를 자기가 칼날 만들었는데 굉장히 강하더라고 거기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한참 차분하게 파스텔 톤처럼 이렇게 가라앉은 색들이네.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하게 하면 그 현재 이제 아마 취향이겠지. 뭐. 취향이죠.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자연색으로 쓰지 않고 약간의 화학성만 가미하면 현대 색깔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자연색. 그대로를 쓴 거고 여기에 저희가 이 청색 같은 거 굉장히 강해요. 아니 요거는 그 쪽이라는 것에서 직접 만든 색깔이에요. 발색 자체가 원래 저게 햇빛에 제일 강해요. 변색이 없고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쪽빛바다나 뭐 청추 라람일 때도 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감지할 때 고려시대 종이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제일 오래된 게 저 감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이 교수는 이 작가는 여기에 내용을 우리 저 조각보나 뭐 이런 거에서 연상을 해서 작업한 이거 표현하고 싶은 그 본질적인 건 뭘까요? 가장 제가 제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거는 제가 이제 요거 말고 설치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 그림에 이야기를 먼저 집어넣는 것보다 눈으로 먼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먼저 좋아하거든요. 눈으로 먼저 네, 감상하는 감상할 수 있으니까 그 설치를 하든 어떤 거를 하든 제가 유역에서 전시할 때 2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유역으로 이런 설치나 천으로 설치 작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올 때는 어떤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아름답다, 편하다 이런 느낌을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이해를 하는데 어떤 작가 현대미술을 보면 이제 성향마다 틀리겠지만 사람마다 그림을 이해를 잘 못하고 처음에 저게 뭘까라는 그 의문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제가 원하는 성향은 일단 편안감이나 제가 보기에 제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안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색깔을 컴포지션 하는 거는 그 보자기에서 모티브를 찾은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양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색깔이 서로들 어느 정도의 중첩되거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바란스를 통해서 화면을 만드는 또 다른 그 미감을 좀 찾는 데 목적이 근데 있습니다. 천으로도 이렇게 제가 뭐 설치를 잘 네. 못 봤는데 천으로도 이렇게 네. 천에다 물감 들여서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기에는 종이가 쉬우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이에 염색을 하고 이걸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나라 문화는 옛날에는 종이에 염색하는 것들이 당연히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나서 일제를 거치며 근대화되면서 철두철미하게 이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눠죠? 그러니까 천 염색하는 사람은 천만 하고 종이 뜨는 사람은 종이만 해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염색하는 거는
종이를 염색하는 사람이 종이를 알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영역이 다른 사람들이 돼서 제가 제일 먼저 이 색을 공부할 때 천에다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천에다 염색하고 또 한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지에 염색하는 걸 믹싱해서 원래 염색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천하고는 이거 종이 염색과는 달라서 그걸 이제 만들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색이 있고 색종이 샘플들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뭐 누드나 아니면 이제 인체나 이런 걸 작업을 했었는데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만들었던 제 피의 땀으로 만들었던 어떤 결과물도 내 작업의 일환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런 약간 이거에 대한 컴포지션이나 이런 작업을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어떤 면으로 굉장히 잘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작은 작업은 2평에서 작업한 거예요. 연구년 갔을 때 미국에서 저희 집 베란다에서 6개월을 제가 꼬박 앉아서 딱 앉을 수 있는 자리만큼의 크기거든요. 근데 이게 작업이 양이 쌓이니까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렇겠죠. 네. 그럼 큰 작업들은 또 크겠네 여기 지금. 아 저기 이렇게 말아놓은 것들 뭐 제가 지금 설치해놓은 것들 설치천들은 지금 거의 뭐 13m에 뭐 12m 이렇게 돼요. 그게 단색이에요? 단색도 있고 복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기 선점에서 하는 비단 한국의 자연색. 네. 한국의 자연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전시 중에 있는 거. 네. 컬러가 좀 이건 너무 좋네요. 이 전시장의 특징은 원래 이 설치 작업은 한 100평에다 해야 되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가 원래 이제 선잠이라는 데가 비단과 연관된 박물관이에요. 선잠. 네. 그래서 이제 선잠제라고 그 원래 이제 누에를 키우던 데를 기념해서 만든 박물관인데 실제 이제 여기서 초대를 해서 가보니까 방이 10평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꼭 여기서 설치를 하고 이런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방법을 바꿔서 그 거울방을 만들었어요. 거울방을 만들어서 이거 거울방이에요? 네. 거울방의 양쪽에 그러니까 사방을 다 거울로 뒤집어 씌워서 이 안에 꼭 마치 굉장히 한 넓은 공간처럼. 아, 그건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치해서 넓어지고 네. 많아 보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벽에 가서 부닥쳐요 자꾸.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가방이 막 벽이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해서 근데 색감의 아름다움은 그들한테 충분히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 뭐 그 한국의 자연색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오방색들 뽑아서 한 200가지 색깔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천만 갖고. 이건 이렇게 뭐 찍을 건 이렇게 타원형으로 찍어서 그런가요? 네, 타원형으로 찍은 겁니다. 좁은 관광 렌즈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여기 게 이제 아름다운. 네, 앞에서 보면 약간 미니멀처럼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우리나라 선앙당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선앙당에 천 널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선앙당은 내가 시골에서 했지만 좀 울긋불긋하지. 네. 근데 이건 울긋불긋한데 이건 좀 가라앉았는데. 네. 거기는 그냥 무당 같지.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 조명에 따라 전혀 달라지고요. 물론 그런데 무당 같이 내가 그 시골 살아서 그 선앙에다 뭐 걸어놓으면 거기 지날 때마다 그냥 섬찟하죠. 섬찟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런 거 걸어놓으면 아름다워 그거 느끼겠는데.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밖에 이제 원래는 이것도 그 실제 천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저기 선으로 안 하고 이거 외부에 건물을 하나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거든요. 설치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긴 좀 무리수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색깔 띠를 만들어서 띠? 그러니까 이 색을 찍어서 인조로 색깔을 프린팅해서 이제 걸어놨어요. 실제 원단은 네. 아니고. 네. 원단을 걸어놓으면 지금 이게 3개월 전시인데 다 상해. 네, 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의 돈을 못 대죠. 천값만 해도 이게 한 필당 따지면 뭐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이 안에도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서 만지고 사진 찍게 해놨어요. 설치천을. 근데 이제 대부분 한복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 전시가 시각과 촉각과 그 청각전인데 아름다움을 느껴보라는 거거든요. 느껴보고 만져보고. 그러려면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실제 그걸 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천이 망가져도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게 하라고. 이게 조금 이은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건 쪼가리 이어서 저희가 보자기 터널을 한번 만들었어요. 50m짜리.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그 터널 안에다 이렇게 비치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보자기 터널. 네. 그래서 한 50m 정도 돼요. 터널 길이가. 다음에 우리
저 내년에 이게 좋은 전시할 때는 진짜 뭔가 이렇게 딱 크게 보여주면 딱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설치 작업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기 미니멀적으로 이거는 이제 유역 전시장인데 실제 사각형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박스로. 네, 박스로 만들어서 이제 이게 제3의 언어인데 안에서 조명을 한 거고. 네, 안에서 이제 빔 프로젝트를 쏴서 한국의 역사나 스토리를 쏴서 이제 벽에 비치는 이게 결국 보자기의 모양하고 안에 스토리가 다시 벽에 비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걸로 전시장을 뒤집어 씌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 환상적이에요. 네, 이 전시 보고 대부분 와서 제일 먼저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야. 그냥 아름답다.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들으면 이해가 간다. 뭐 다른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는 이제 야외 저희 행사장인데 여기에다도 대형 그 천을 펼쳐놔서 보자기를 그래서 밑에서 파티하고 행사하고 이건 프린트한 거예요? 아니, 그건 실제 천이에요. 실제 천이에요? 네. 그게 얼마나 돼요, 길이가? 이거는 대충 한 12m에 이게 12m에 한 18m 정도 되는 대형 보자기를 거기 현지에서 만들어서 실제 천을 했어요. 현재 아니 이게 저 염색된 천을 염색된 천을 다 갖고 가서 현장 쪼가리로 다 만들어진 걸 현장에다 다 박았어요. 얼마나 걸려요? 거의 저희 세팅하는데 보름 걸렸어요. 그런 비용 다 줬어요? 아니 그 제가 했던 갤러리입니다. 비용 받고 해야지. 아니 비용 받고 뭐 비용 받고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뭐 요거는 이제 코엑스에서 대형 저 행사할 때 컬러 엑스포 할 때 대형 천들 걸어놓은 것들. 이건 서울시립미술관 처음 개관전할 때 로비에다 설치했던 작업들. 이게 원이에요?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한쪽 단면이에요? 단면이에요, 단면. 아, 근데 그 단면을 이렇게 원으로 휘었어요. 당겨서. 단면을. 네. 그래서 나고야 미중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네. 여기서 메시지는 그다음 아름다운 거 다음엔 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의 실험을 두 가지 했는데 빛속의 오방색이라 그래서 빛속의 오방색. 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시각적으로 그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방색이라는 거를 실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통 오방색이라는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색깔을 본 적이 없고, 시각적으로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 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보자기가 역광을 통해서 비쳤을 때과 그림자의 형태가 되게 아름다워서 그런 그 동양의 선이 어떻게 보이고 한국의 선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져서 라인으로 그 빛을 통해서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3개월을 전시했는데요. 3개월이 전시가 됐을 때 이 색깔이 어떻게 바뀌고 옆에 그 화학역으로 만든 인조 프린트가 있었어요. 어떤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비교해주고 싶었는데 이거는 그냥 바랬어요. 색깔이 약간 흐려졌는데 옆에 3개월 동안 넣는 프린터로 되어 있는 거는 변색해서 버렸어요. 왜냐면 그 일광에 대한 접착도가 햇빛을 바로 받는 네, 바로 받는 거죠. 직사광선을 네, 받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자연의 색은 옛날에도 지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내왔던 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오래됐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어딘가에 모르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숨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건 이제 파란색만 갖고 한 그 보자기 작업이에요. 그 대형 설치를 천으로 많이 했고요. 종이로도 이런 설치를 하긴 하는데 지금 아까 잠깐 보여준 작업은 제가 연구전 동안 미국에서 집에서 조그만 2평짜리 작업실에서 6개월 동안 작업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업을 이제 요새 이제 이 체외전이나 이런 걸 진행하다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싸갖고 갔다 싸갖고 오는데 엄청난 운반비와 엄청난 거에 감당을 그래도 한국 하시고 이렇게 천으로 하시면 말아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이 말아가는 것도요 그래도 엄청난 재력이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도 다른 거보단 낫지. 아니 근데 이게 캔버스 싸갖고 가는 거보단 낫지. 캠퍼? 조각품이나 이런 거 가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이제 크기 비료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캠퍼스 작업을 저도 이제 그 천으로 설치 쓰면 가장 쉽게 하는 건 요새 작업을 해서 말아서 갖고 와서 현지에서 다시 매요.
저도 이제 그 작업을 그렇게 많이 작업을 그렇게들 했는데 많이 하죠. 네.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 제가 뉴욕에서 갤러리 할 때도 그랬지만 이 운반비 비율이라는 게 그럼요. 전시 비율만큼 나와서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것도 보관의 문제가 네. 아주 큽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전 물감이 두꺼우면 그게 네. 말기도 말리가 사실 또 어렵고 얇은 사람들은 가능하고 다 요즘 호크니전 가니까 뭐 40쪽, 60쪽 그래서 저게 아이디어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갖고서 뉴욕 갈 때는 작게 20호짜리 6개 만들어서 네. 큰 거 하나로 이게 만드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뭐 수메타 몇 메타인지 기억도 없는데 60쪽, 40쪽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그러니까 그 시장을 움직이거나 자기 아이디어에 의해서 또 다른 자기 작품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요. 오늘 저 이교수 만났더니 얘기가 무궁무진하네. 그 천을 염색하고 또 종이를 한지를 염색을 해서 본인이 자작으로 만드는 순수 창작 시작부터 끝까지 네. 작품을 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다. 그럼 뭐 땀의 흔적 뭐 이런 거 논할 필요 없이 당연히 뭐 거기 땀이 배 있겠네. 그렇죠. 어차피 이게 제가 요새는 염색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냥 노동이죠. 어차피 작업은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이쪽 작업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냥 단순하게 붓을 들고 그리는 작업도 한동안 많이 했지만 제가 뭔가를 만들고 제가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 마무리하고 제 땀과 제 온 힘이 그리고 제가 이걸 하기에는 농사까지도 져야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제가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심지어는 제가 어떤 적도 있냐면 제가 작업복으로 한 작업을 뜯어서 다시 작품으로 쓴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스토리에는 진짜 흔적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그럼 만들었고. 궁금한 게 그럼 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작업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건 대학원 논문 쓸 때요. 젊었을 때? 대학원 논문 쓸 때, 젊어서였네, 젊어서. 네, 대학원 논문 쓸 때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재료 바탕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처음 받아서 처음 연구한 게 그래서 한지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종이에 대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렇죠. 찾아다녀봤고 찾아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너무 엉망이 돼서 우리 옛날 전통 종이는 어떤 거 한지를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공정을 지금 해보고 점점 그게 이제 한지 만드는 그게 점점 없어진다면요. 네. 또 중국 게 주로 들어오고 싸니까 네. 우리나라에 뭐 실제 그 한국 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뭐 어디 뭐 몇 군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그 답은 딱 하나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한지를 고르는 게 좋으냐고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싼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저희가 문화를 즐길 때는 좋은 거를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는데 요새는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저렴하고 싸고 그러니까 절대 저렴하고 싼 거 중에 좋은 게 없어요. 원료가 좋아야지 좋은데 싸고 좋은 걸 찾아야지. 싸고 좋은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재료의 싸움인데 사람이 스스로 만든 재료가 쌀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그거의 부가가치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왜서 우리나라 한지를 가장 비싼 종이를 우리나라 사람이 쓰지 않고 중국 애들이 쓰거나 유럽 사람이 써요. 그런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면으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요새 외국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뭐 더 중국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근데 이제 그게 부가 바뀌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선잠 전시할 때 중국 TV가 인터뷰를 왔었는데 너네가 왜 인터뷰를 이거 하냐 그랬더니 중국이 지금 중국 문화의 복원 운동을 시작했는데 중국 문화는 완전히 없어져 있는 부분이 원형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한국에서 찾는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게 그나마 먼저 복원되고 근데 왜 일본도 괜찮지 않냐? 일본은 그들이 문화의 잔재가 너무 강하고 한국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다시 자기 문화의 복원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염색이나 그다음에 이제 선잠재나 뭐 종이에 대한 걸 좀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근데 그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에 돈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정부의 투자와 같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쏟아붓고. 배워야 될 점 중에 하나네. 네. 근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못 찾아가는 거를 그들은 불과 10년 사이에 저희 거를 다 가져갈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 만드는 것도 없애는 판에 뭐. 참 우리가 문제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제가 이런 거에 그림도 그렇지만 문화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그림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즐기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남아있고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지 계속 지속되고. 지속되는 거죠. 그래 좋아하고 제가 이제 염색을 가리킬 때나 이런 거 할 때 어린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작은 체험의 기억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다. 아까 작은 거 뜨는 네, 거가. 네. 어릴 때 손톱에 봉숭아 물들은 그 기억 하나 때문에 자연색을 찾는다는 거죠. 어릴 때 조그맣게 체험해봤던 종이 사용법이 자기가 나중에 그 작가 그림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컬렉션도 양성하고 문화도 향취할 수 있게 생활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작가 하나가 그걸 즐긴다 그래서 그 문화는 남아 있는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그게 어느 식으로 교육이나 생활 속에 남아서 그렇게 움직여 줘야지만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논리가 정연하시네. 아니요. 논리가 정연해요. 이 방면에 아주 논리가 정연해. 좀 TV에서 촬영해 볼만 하네. 네, 아니 그거는 그냥 얼떨결에 걔네가 뭘 찾다가 와서 그리고 다음에 뭐 다른 그 제가 이제 먹연구를 하는데 먹연구 할 때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먹연구.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전통 재래학 연구할 때 먹연구를 하면서 중국 유물을 좀 갖고 있어요. 중국 유물. 네, 중국이 찍는 먹틀, 중국에 찍어대는 가다를 제가 재래학 연구하면서 30년에 중국 가서 싹 받아온 게 있는데 사갖고 온 게 있는데 그들이 그걸 지금 찾아요. 왜냐면 그들한테는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 가서 재료 찾기 똑같아요. 우리가 일본 가서 많이 찾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보다 좀 앞섰나 그런 생각이. 자, 우리 그렇게 우리 뭐 재료 개발하고 한지의 그 우리 한국의 조각보, 오방색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서 모든 거 시작부터 끝까지 만들고 논리 정연하게 또 이론 정도 하고 그런 것들을 후학들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그래서 이 명맥을 이어질 수도 아까 그 한지 뜨는 시설 봤는데 난 걱정되는 게 다음에 저거 우리 이 교수 만년역이 있을 거 아니니까 퇴직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다 후학들 많이 가르쳤다니까 와서 명맥이 이어지면 정말 애국자가 별거 아닌데 그게 좋은 애국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작업 전망 작업은 어떻게 현재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은 그 좀 더 스케일을 좀 키울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 천작업은 해외 나가서 저희가 대규모 외국 작가들도 건물을 많이 뒤집어 씌우는데 한국의 전통색으로 그 지금 K-팝이나 어떤 행사와 연관돼서 대규모 그 저는 그냥 그림만이 아니라 어떤 대규모 패션이나 행사나 콜라보를 같이 해서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작업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과 연관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식 돼 있는 제 작업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작업은 키우고 좀 더 실용적인 작업은 작게 교육과 연관되게 만들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정년 얼마 남았어요? 정년 한 10년 좀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 10년 안에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제가 그 대만 사범의 초빙 교수로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서 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해외에 나가서 작업을 해도 뭐 별반 그렇죠. 어려운 거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거에서 가까운 데에서 있는 좋은 거를 잘 몰라요. 괜찮아요? 나아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저는 계속 이게 교육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야지 하는 건데 이게 또 문화가 또 쏠림 현상이 우리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는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수채화부터고 크레파 쓰는 문화지 먹들고 붙드는 문화가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겠죠. 조금씩 나아지겠죠. 되겠죠. 어느 하루에 아이고
아 그래도 지금 제가 놀란 거는 저희 불과 10년 전에 제가 프랑스 갔을 때보다 지금 다른 게 김치 먹고 케이팝 노래 듣고 그럴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노래, 무용, 영화 다 나갔는데 아직 못 나간 게 하나 있어요. 그림만 못 나갔어요. 그렇죠. 내가 맨날 하는 것 중에 그래. 아니, 네. 그림 하는 사람만 나부터 이거 뭐 속된 말로 뭐 이거 해가지고 이거 말 되나 이거. 근데 아마 제가 만약에 그 15년 전에 외국 나가서 하던 걸 지금 하면 아마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림 시장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국내 시장이 안 좋고 해외 진출 욕구가 많고 또 우리 문화가 외국으로 움직이는 거에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길 때 어떤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회가 그림과 연관될 때는 반드시 선행될 게 우리 문화와 우리 것에 대한 연관성으로 가서 움직여야지 그 시장으로 들어가지 남이 흉내를 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한국화에 대한 한국화뿐이 아니라 한국적인 거,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연구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겉보기엔 서양화, 서양 그 미술 그쪽에 더 손쉽게 접해서는 이제 엄청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 이제 이 교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좀 나와서 우리께 더 주객이 전도돼서 뭐 현대미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것을 가지고 현대미술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저희 좋은 전시 때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